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여러분은 업보를 믿으시나요? 카르마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보니까 업보라는 게 들어맞는 순간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당했을 때 마음 같아선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에 우리가 업보에 기대는 경향이 있죠. 언젠간 다 벌 받을 거다, 저 사람. 다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갈 거다. 이렇게 업보라는 게 적용하길 바라는 순간들이 있죠, 살다 보면. 또 반대로 우리가 한 말과 행동, 무심코 뱉은 말과 행동, 경솔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했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겐 좀 관대한 편이에요. 남이 나에게 한 행동엔 굉장히 엄격하고 또 내 자신에겐 너그러워서 남이 그럴 만한 일을 겪었다 하면 야, 너 그거 벌 받은 거네. 한 만큼 당한 거야. 이러면서 막상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보라는 게 저도 살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업보라는 그 결과가 적용되는 그 순간에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아,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지 그 개념 자체에 깊게 파고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피소드를 다룰 만큼 전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픽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동안 이 업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한번 그 개념을 좀 다지고 좀 더 시각을 넓혀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여느 때와 상관없이 오늘도 저의 경험과 의견이 많이 실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은 못 해봤네.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에피소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업보라는 개념은 힌두교에서 비롯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업보의 시초는 아시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뭐 거의 전 세계에 퍼진 개념이죠. 이 힌두교에서의 업보의 의미가 저에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환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처음 알았는데 이 힌두교에서의 업보는 환생, 그러니까 생전의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전생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 판타지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나는 그냥 눈 떠보니 이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인데 전생까지 이 개념을 확장시킬 생각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인데 어쨌든 힌두교에서는 이 업보라는 게 환생과 연관이 있다 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이 힌두교에서 유래된 것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업보의 의미, 힌두교 외의 다른 종교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개념은 대체적으로 이렇죠. 쉽게 말해 착한 행실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비도덕적인 행실을 하면 다 돌아온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반해 아예 업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신이라는 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카르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출해내는 의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죠. 업보라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업보가 실제로 있다면 왜 착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잘 사냐.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복을 줘야 되고 나쁜 사람일수록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들어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 업보라는 것 자체도 애초에 없는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죠. 뭐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다 업보로만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명확한 이유, 원인이 있는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일도 천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나를 정말 지지리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정말 괴롭혔던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받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쯤 이미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느 날 알고 보니 뭐야 잘 살아있잖아. 다 한 만큼 받는다면서 이것도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상이? 이런 타입의 일들도 생기죠. 또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성실해서 어떻게든 살려는 강한 생활력과 의지가 불타올랐던 사람인데 또 자신이 힘들어도 항상 남을 챙기고 돕는 그렇게 선하디 선한 사람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가 버렸을까? 업보라는 게 없나 보네. 오히려 복을 내려줘도 모자를 파네. 이런 상황도 우리가 흔하게 마주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원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인 거죠.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라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거는 업보다 아니다. 대가다 아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내가 한 행동에 따른 결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우연, 운명, 변수 등 정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요소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다르게 합쳐져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다 업보라는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기보다는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이 닥칠지, 또 우리가 우리의 죽음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살아가는 편이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또 내 삶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는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카르마라는 게 인생의 정말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착한 사람한테는 착한 일만, 나쁜 사람한테 나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착한 사람, 바른 사람한테 어느 날 큰 어려움, 시련이 닥쳤어요. 그게 정말 그 보이는 그대로 뭐 이 세상에 업보는 없고 신은 없고 그냥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준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람이 되라는 일종의 깨달음을 심어주기 위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를 발판으로 삼으라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인생이 평탄하지만 않잖아요, 누구나. 뭐 오르막 내리막 없이 쭉 평지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야, 여태까지 누구보다 착하게 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거라니.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굳이 착하게 살 필요도 없나 보네. 나 이제부터 막 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라고 내리는 시련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발판 삼아 크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런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사람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어쩜 저렇게 어려움 하나 없이 내리막길 하나 없이 계속 올라가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 잘 나가고 더 똥똥거리면 잘 살고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일말에 죄책감도 없어 보이고 이 업보와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알고 보니 그게 최고 정점이었고 앞으로는 좀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들어닥쳤을 때 그 단면만 보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 깨달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업보에 시간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합니다. 저도 이 말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업보라는 건 장기적인 시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처벌이나 보상이 안 올 수도 있죠. 그쵸?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업보라는 걸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믿고 안 믿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 때에 맞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길게 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업보를 믿는 저도 과연 이 세상에 업보라는 게 정말 있는가? 라는 의심을 들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죄 사건 중 하나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바로 O.J. 심슨 사건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994년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으로 미식축구 선수이자 배우인 O.J. 심슨이 전 아내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친구인 론 골드먼의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뭐 영어 공부하는 셈치고 이런저런 미국의 뭐 팝컬처, 할리우드 가십, 그런 뭐 연예인들에 관한 그런 뉴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 카다시안과의 그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그 TV쇼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럼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살해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오제이 심슨 변호인단 중 한 명이 바로 이 킴 카다시안, 네, 친부 로버트 카다시안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연관이 되었을까? 그런 일말의 히스토리를 이제 다큐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라고 시즌 1에서 이 오제이 심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다큐가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큐를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도 정말 그 이야기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끝까지 정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다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보실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니콜 브라운과 론 골드먼이 이제 니콜 브라운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됐고, 오제이 심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니콜 브라운과 오제이 심슨 사이에 좀 가정 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범행 용의자로 지목을 했죠. 근데 이제 본인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건 현장에서 오제이 심슨의 피가 옷과 차량에서 검출이 됐고 심슨과 동일한 사이즈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등 이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화려한 점정이었던 부분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의 다른 한쪽이 심슨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빼박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행은 확정된 게 다름없었는데 법정에서 심슨이 직접 그 해당 장갑을 착용합니다. 장갑을 착용하는데 자신의 손에 맞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하면서 완전 판세가 뒤집힌 거예요. 이건 내 손에 맞지 않는다. 고로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다큐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굉장히 아이코닉한 장면 중 하나죠. 그 장갑을 직접 착용하는 모습이. 그래서 어쨌든 장갑이 맞지 않으니까 난 범인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f it doesn't fit, you must acquit. 맞지 않으면 무죄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거론될 만큼 정말 유명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죄로 풀려나는 그 오제이 심슨 사건의 결말을 보고 누가 봐도 정말 이건 명백히 용의자가 빤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장갑 증언 하나만으로 판세가 180도 뒤바뀔 수 있나. 참 이 업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있다고 나름 믿고 살아왔는데 또 이런 사건을 보니까 정말 있는 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보는 내내.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호인단 중 한 명이 로버트 카다시안, 그 카다시안 자매들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이후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해요. 오제이 심슨의 변호인단으로 서게 된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살해된 니콜 브라운이 이제 로버트 카다시안의 전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 제너, 카다시안 제너의 엄마, 크리스 제너의 절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니콜 측에 서는 게 아니라 오제이 심슨, 즉 변호인단으로 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딸려오는 여러 가지 뭐 압박이나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특히 이제 재판 결과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 질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팩트체크까지 아닙니다. 정말 그 일 때문에 이제 받은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다큐를 시청하고 나서 나무위키에 오제이 심슨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쯤이면 어떻게 이렇다 할 좀 퍼니시먼트? 하늘의 이제 심판, 그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제 쳐봤어요. 근원 같은 걸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그때 찾아보니까 그 사건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여러 번 감옥을 들락날락 했더라고요. 이런저런 뭐 절도 사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잊고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 하나가 났어요. 사망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야 그 오제이 심슨 사건의 결말이 난 거죠. 오제이 심슨이
세상을 등지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소식에 finally 라는 반응이 많았다 합니다. 무죄 판결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를 살펴보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엇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그거 치고는 오래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 사건 이후로 당장 이렇다 할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뭐 업보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내 업보에 발못 잡힌 순간 우린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건 혹은 누가 나에게 뭐 피해를 입혔을 때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업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오히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 그에 따른 업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근데 저도 내용을 준비하다가 나라고 그런 일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애써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하게 되고 가끔은 이기적일 때도 있고 뭐 매번 누군가를 돕고 친절히 대하고 그럴 수만도 없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항상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죠. 뭐 저도 살아오면서 항상 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또 사람인지라 욕심을 부렸을 때 나중엔 다 돌아오더라고요.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언제는 뭐 좀 머리 굴리면서 노력은 좀 덜하고 숟가락만 살짝 얹으려다 낭패본 적도 있고 기분이 태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종교적인 개념을 다 배제하더라도 이 업보라는 것 자체를 믿는 거에 따르는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서 나쁠 건 없죠. 이 착하게 살으라는 게 뭐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라.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에 맞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행동도 착하게 살자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업보라는 개념을 아예 배제하고 그런 거 없이도 난 충분히 뭐 바르게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게 좀 힘들다면 오히려 이 업보라는 개념을 믿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 업보라는 게 세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통제를 더 하게 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업보라는 것 자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도 말이 되는 말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듣는 셈 치고 가볍게 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리뷰에 남겨주셔도 좋고 팟캐스트 DM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브런치 스토리에 이제 제가 다룬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한 편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브런치 스토리 들어가셔서 책 읽듯이 글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